2019년 9월 14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름달을 보시면서 소원을 비셨나요? 예, 저는 보름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추석 보름달이 뜨면은요, 맨날 할머니가 바늘과 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달빛을 빗삼아 바늘에다가 실을 끼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제가 시험을 보거나 무슨 면접을 볼 때마다 제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게 그냥 미신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간절함과 그리고 정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어떤 모음이 아닌가, 모으기 위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꼭 뭐 그런 걸 믿지 않는 분들도 새해 첫날 동쪽에서 새해 첫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뭐 올해는 결혼을 했으면, 올해는 취업을 했으면, 올해는 대박이 났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소원을 말하는 이유가 미신을 좀 넘어서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그래 한번 화이팅하자, 잘해보자, 아자아자 뭐 이런 에너지를 넣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였거든요. 그 달빛에 그 바늘에다가 실을 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을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이게 다 우리 할머니의 정성이구나. 아이고, 노인네가 그거를 또 다 해마다 하나씩 끼는 거를 또 모아가지고, 저 나중에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마다 다 가방에다가 넣어주시는 그런 정성이, 예, 그런 정성의 그 에너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철없을 때 몰랐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안다고 하죠. 그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이 노인네가 나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종종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겠죠. 요즘에 제가 20대 미쓰리와 30대 미쓰리와 40대 현재 미쓰리를 똑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20대, 30대는 다이어트 하면 되게 쉽게 빠졌는데, 그때는 뭐 20대 때는 뭐 하루 종일 굶어도 배도 안 고팠고 살도 쑥쑥 빠졌는데, 아이고, 지금은 끼니를 걸으면 손이 떨려. 뭐 이런 것들처럼,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10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약간 다르죠. 가끔씩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야, 자기야,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럼 서로 이제 웃기도 하거든요. 특히 10년 전에 제 남자친구는 정말 세상 무서운 거 몰랐던, 물론 뭐 속으로는 세상에 무서운 게 있었겠죠. 그러나 일단은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도 이제 중년이고, 뭔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요즘 실감을 좀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제 목소리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5월달 초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이후에 스승의 날, A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간 수치가 뭐 400, 1650, 그다음에 뭐 3950까지 갔었으니까요. 이제 미국에 다녀와서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오빠 나 몸살이 좀 난 것 같아. 그러다가 나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오빠 나 병원에 입원했어라는 목소리가 이제 이런 목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A형 간염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뭐 제가 아픈 거를 실감을 못하는 거죠. 옆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니까. 병원에서 이제 저 죽을 수 있다고 어찌 보면 이제 생을 마감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죽는다는 표현은 대놓고 안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일단 먹어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 먹고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출증 끊어줄 테니까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라. 근데 A형 간염이 걸리면요. 음식이 목근역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먹고 싶은 건 무궁무진한데 음식이 앞에 있어도 이 식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먹을 거 다 먹으라고 외출증을 끊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외출증을 가지고,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예, 오피스텔로 가서, 뭔가 이제 내 삶을 좀 정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오피스텔을 가던 중에 그 택시 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남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자친구가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더니 이제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지? 나 아파 죽겠는데? 라고 했는데, 한 두어 시간 지나서 아마, 부재중 통화를 받더니 제가 그렇게 막 전화를 여러 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이상했나 봐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자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전화했어? 이러는데, 갑자기 우라가 확 치미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응? 전화 안 받은 주제에 기껏해서 지금 몇 시간 만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일 있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서,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집어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가 죽어간다는데 자기가 무슨 일 있어? 그러고 멀쩡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지? 그게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친구랑 다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고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른다. 뭐 옆에 있어야지만 제가 그때 A형 간염, 간 수치가 떨어지면서 눈알까지 노랗고, 막 그런 상태. 그리고 그때 진짜 하루에 막 2, 3kg씩 빠졌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내 옆에서 직접 보면, 여자친구가 목소리는 저래도 진짜 아프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할 텐데, 이제 전혀 그런 걸 실감을 못 했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몰랐다. 근데 처음엔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A형 간염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전화 통화하는데 목소리는 이렇게 쩌랭쩌랭하고, 뭐 당연히 그랬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가 목소리가 그렇게 아프던 말던 자다가 일어나도 그 목소리, 아파도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어쩌면 자기는 방송하려고 태어났나 보다. 방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최근 요즘에 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많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랑 전화 통화하면 제가 아예 이제 밑밥을 깔고 얘기하죠. 자기가 믿을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나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아. 그럼 막 웃어요. 예. 그래서 왜 안 좋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면 자기 고독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겼냐면, 남자친구 입에서 고독사라는 말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웃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를 되게 걱정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저도 가끔씩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아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밤에 만약에 자다가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린다면 누가 알 수 있을까 당장. 뭐 며칠 뒤에 뭐 가장 일단 불쌍한 건 우리 행운이가 가장 불쌍하고 왜 방송이 안 올라오지?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제가 답이 없으면 전화 통화하고 처음에는 얘가 바쁜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하다가 이제 그게 며칠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뭔가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텀이 있겠죠. 전 가끔씩 사실 그 고독사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혼자 생활하니까 남자친구도 야, 그 먼 타국 미국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마 제 입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오빠 혼자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고독사 하면 어떡해라는 얘기를 차마 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그렇게 무리하다가 고독사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주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중에 빵 터졌다 막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고의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어떤 대화의 거리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20대와 30대와는 다르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돈다방 미스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용하는 뭐 일명 그 협상의 기술은 어떤 카드들인지 알겠고 어떤 전략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이 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죠. 그러니까 40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협상의 기술과 그다음에 70이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라는 재료는 똑같지만 그게 40대가 그 협상의 기술을 이맘에 있어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이 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의 전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전략은 알겠는데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련하게? 아니면 덜 공격적이게? 아니면 뭔가 좀 약해지게? 이렇게 사용할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 나이가 되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와 30대는 뭐 다 인생 각자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자신만의 처지가 있고 다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20대, 30대는 어땠었는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서 20대 트럼프는, 뭐 30대 트럼프는, 혹은 20대 미쓰리는, 30대 미쓰리는 이해되는데,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저의 미래 나이 든 모습에 대해서 지금 미리 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진 거는 알겠는데, 약해진 거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뵈면서, 우리 할머니, 저놈인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는구나. 물론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진 않지만 제가 요즘에 뭔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20대, 30대와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라졌다라는 것이 좋게 말해서 뭐 신중해진 거, 그리고 뭐 나이값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걱정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막 밤새도록 막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맨발로 막 티얼즈 부르고 막 이랬던 전데 지금은 저는 아예 노래방은 아예 그냥 노래방이 뭐예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래방 가서 저는 이제 티얼즈를 한번 부르는 순간 목이 완전히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도 이제 그렇게 못 마시는 거죠. 뭐 마실래야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20대, 30대는 밤새도록 마시고 멀쩡하게 뭐 날밤 새고도 뭐 출근하고 했지만 지금은 물론 정신력으로 제가 만약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방송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 녹음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오래 가겠죠.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지금 40대 중반에 20대, 30대 제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 후유증이 예전보다 더 길 거라는 걸 알고 조심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하겠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그 협상의 기술에 라는 그 전략에 그 나이 때문에 약해진 그 어떤 감성적인 면이 얼만큼 어떻게 섞일지가 제가 정확히 가늠을 못한다는 점. 이 점이 너무나 아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예, 눈에 띄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중국과 중간 협상,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좀 읽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많이 몰린 거를 알고,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다크서클이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 나이 들면 눈 주위가 이렇게 탈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리트리버 탈색될 수 있게 탈색이 됐는데 지난번에 볼튼 경질했을 때 봤더니 이 눈밑이 시퍼렇더라. 눈밑이 시퍼런 게 뭐겠습니까? 다크서클이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마 많은 그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심 끝에 볼턴 경질하고 중국에게 양보하고, 예, 중국에게 양보를 끌어낸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양보한 거예요, 미국이.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여러 문제들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리하고 있는, 자기가 목에 걸려고 했던 메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제대로 전개된 게 없고, 이 모든 상황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이가 좀 젊은 트럼프였다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뭔가 다른 이슈로 크게 한번, 다른 이슈라기보다 큰 전환점으로 한번 휙 뒤집어서 판을 바꿀 만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일단, 악재를 호재로 살짝 포장만 해놓고 진행 중이에요. 합의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호재만발한 내용들이 이게 물론 극단적인 것까지 미국과 중국은 협상 안 할 것 같아. 저렇게 관세를 부과해. 어떤 이런 우려 속에서 좀 헤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문제가 좋아진다라기보다 결론적으로는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어찌 보면 포섭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냐면 장기전으로 갈 예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현재 자신에게 조금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좀 돌려놔야지만 일단 증시가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유리하게끔 바꾸고 있냐면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끔 잠깐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만약에 저라면 40대 트럼프라면 어찌 보면 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는 저는 싫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약간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증시가 힘들고 왜 미쓰리가 매일매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하고 있는지 아니 이러면 무슨 경제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휩쓸려야 되는지 그게 약간 불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어떤 불만은 없지만
제가 좀 표현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하는 어떠한 그 행동들이 좀 치사해 보이는 거죠. 예.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장기전일 거라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전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예, 돌려놓고 있고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비핵화로 만들겠다라기보다 북한 문제를 자신의 재선에서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해줄 건데 제재를 해주면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 저 사람 보소 뭐 강경하게 할 것 같더니 결국 제재 풀어주고 막 그러네라는 거를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날 또 한편으로 예, 북한을 제재하는 아주 뭐 어찌 보면 되게 뭐 똑똑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치사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왜 치사한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 나이가 주는 불안감, 뭔가 이 판을 좀 이렇게 확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가 그 히든 카드가 없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좀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유리하게끔 해서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찌 보면 치사하다고 표현한 게 잘못될 수도 있죠. 뭐 치사한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해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보고 뭐 치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용기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제가 예전에 다니던 증권사에서 지점장이 그렇게 정말 개차반이었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개차반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다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래. 집에 가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그 지점장이 개차반인지 몰랐겠느냐. 그 지점장한테 당했을 때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장한테 대들지 않았던 이유가 전 그게 되게 비겁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들었거든요, 지점장한테. 뭐 대들었다라기보다 저는 어떤 저의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어필했는데 분명히 부당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그냥 이겨내는 지점장이 자기 구두에다가 술을 부어서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라고 하는데 지점장보다 나이가 든 영업부장님이 그 지점장 구두에 담긴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왜 저 사람 저러고 있지? 바보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부장님 그러니까 그 부장님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식의 어찌 보면 조금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하고 있는 어떤 전략들이 트럼프보다 젊은 제 입장에서는 좀 되게 치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카드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9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2% 하락. S&P 500이 0.07%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였고요. 다우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자,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왜 증시가 나스닥과 S&P는 하락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야, 너무 올랐어. 피곤해. 피곤하면 과로사해. 고독사해. 쉬어야 돼. 그래서 상승 피로감 때문에 이날 증시는 혼조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4센트,
0.4% 하락해서 54.85달러로 마감했고요. 자,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가 전주 대비 5개 감소해서 현재 733개가 가동 중입니다. 돈다방 미스에서 1년 전에 한참 얘네 이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 가동했을 때 800개가 넘어갔었어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4주 연속 원유 채굴기 감소세고요. 2017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 보세요. 제가 1년 전에 미국의 원유 시축의 가동 건수가 800건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제 기억으로는 860개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증가했던 원유 시축이가 지금 거의 100개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도 IMF에서 어떤 경기 전망을 제시했을 때 사실 증시는 무시합니다. IMF의 어떤 그 전망을 무시하지만 IMF의 전망을 가장 잘 수렴하는 곳이 바로 국제 유가죠.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한글날 IMF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한 다음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 시작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9월 달을 살고 있지만 조만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IMF에서 경제 전망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IMF 대변인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부과한 관세와 혹은 부과 예정인 관세 영향으로 전 세계 GDP가 2020년 초까지 0.8% 감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대변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GDP가 0.5%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 올해 4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벌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제조업의 약화 조짐을 만들었고 무역 전쟁의 영향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감지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IMF에서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그러면 IMF가 생각했을 때 경제 침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IMF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즉, IMF에서 아이고 경기 침체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즉,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IMF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누가 먼저 반응한다? 유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10월 초에 다음 주에 전망이 나올 거예요. 수정 전망이 나올 거라고 했고 10월 9일 날 IMF 전망치가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였냐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 10월 달에 IMF에서 글로벌 경기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 경기 좋다며 건방 떨면서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미쓰리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아이고 12월 달 미국 증시 안 좋겠네요. 그런데 증시는 가불하는 경향이 있어서 11월 중순, 즉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한 순간부터 안 좋을 겁니다라고 했죠. 자, 이제 벌써 그렇게 1년이 돌아온 겁니다. 다음 달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날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국제유가는 왜 하락했느냐?
미국의 원유 수축의 가동 건수가 지금 4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느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입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IMF의 새 경제 전망은 보지 못했는데 뭐 IMF에서 세계 전망을 조정해도 그 영향이 미국에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라고 예, 또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월 달에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신흥국들이 IMF 구제금융 받고 힘들어했을 때 그거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미국 경제 좋다고 건방 팡팡 떨면서 금리 인상 한 연준을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면 본인의 눈에 피눈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될 것 같다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뭐 그거는 내가 아직 전망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IMF에서 뭐 글로벌 전망 하향 조정한다고 그게 뭐 미국에 무슨 영향을 끼쳐 또 이렇게 또 건방 떠는 거죠. 예. 자, 2부에서 정말 미국이 왜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